업무상 재해 때문에 정말 긴 시간 치료받으셨네요.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. 근데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몸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.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정당한 보상이 바로 장애급여입니다. 오늘 제가 이 장애급여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복잡한 과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. 맞아요.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가 끝났다고 하는데 내 몸은 예전 같지가 않죠. 바로 이런 상황. 이렇게 남은 후유증에 대해서 국가에 공식적으로 보상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장애급여 청구입니다. 여러분이 지금 딱 알아야 할 바로 다음 단계인 거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 장애급여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보상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열쇠, 그리고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비교해 볼 거예요.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고 최종적으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이것만 따라오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려면 일단 기본 용어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? 이 개념들만 딱 잡고 가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훨씬 잘 보이실 거예요. 모든 건 바로 이 장애급여 청구서라는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. 뭐 복잡할 거 없어요. 앞면은 본인이 직접 쓰시는 거고요. 뒷면에 있는 장애진단서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써주시는 겁니다. 이걸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되는 거죠. 여기서 치유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완치, 그러니까 다 나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이상 치료를 해도 나아질 게 없는 상태, 즉 증상이 딱 고정된 상태도 치유라고 봅니다. 바로 이 치유 판정을 받은 날이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장애라는 건요, 그냥 뭐 며칠 아프고 마는 그런 일시적인 통증이 아니에요. 내 노동 능력, 그러니까 일하는 능력에 영구적인 손실이 생겼다는 걸 뜻합니다. 장애급여는 바로 이 잃어버린 노동 능력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 거죠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. 보상금을 매달 따박따박 월급처럼 평생 받을 건지 아니면 한 번에 큰 돈으로 받을 건지 이 선택 하나에 내가 받는 총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 자, 표를 한번 보실까요? 아주 간단해요. 1급에서 3급처럼 장애 정도가 심하면 연금으로만 받고요. 8급에서 14급은 일시금으로만 딱 정해져 있어요.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냐? 바로 이 4급에서 7급 사이입니다. 이때는 여러분이 직접 연금이랑 일시금 중에 고를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세요.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총액을 계산해 보면 평생 나눠받는 연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. 좋습니다.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잡았어요. 지금부터가 진짜 알짜배기 정보입니다. 여러분이 받을 보상액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열쇠, 바로 숫제입니다. 장애 등급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 같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관절이 몇 도까지 움직이는지 같은 객관적인 숫자로 결정돼요.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각도기로 정확하게 재주는 그 운동 각도가 여러분 보상액의 첫 단추인 셈입니다. 두 번째 열쇠, 이거 진짜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서류만 내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서류를 내면요, 공단에서 언제 심사받으러 오세요 하고 연락이 와요. 그럼 직접 가서 공단 자문의사한테 내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이 대면 심사까지 통과해야 모든 절차가 진짜로 끝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. 바로 의학적 증거죠. 사실상 이 모든 과정의 성패는 여기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냥 비만 오면 쑤시고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건 심사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. 모든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만 합니다. 자, 그럼 이 세 가지 규칙을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? 등급을 제대로 못 받는 안타까운 케이스랑 반대로 제대로 보상받는 성공적인 케이스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보통 이렇게 청구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. 그냥 아프다고만 말하고 왜 아픈지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는 거죠. 특히 제일 중요한 증거인 MRI나 CT 같은 영상자료 CD를 깜빡하고 안 내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. 이런 식으로는 심사위원을 절대 설득할 수 없습니다. 반면에 성공하는 청구는 이렇게 준비가 철저합니다. 신경이 손상돼서 팔이 저려요 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근존도 검사 결과를
딱 첨부하고요. 수술 전과 후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려고 모든 영상 자료를 다 냅니다. 심지어 본인이 7급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유리한 연금으로 받겠다고 체크까지 해두죠. 모든 주장이 의학적 증거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. 의사 선생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? 그럴 땐 그냥 이 문구를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. 선생님, 제 팔이 이만큼밖에 안 움직이는데 이 운동각도 제한이랑 신경 손상 내용을 진단서에 좀 자세히 적어주세요. 이게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.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제대로 된 진단서가 나옵니다. 자, 이제 많은 분들이 청구 과정에서 제일 궁금해하고 또 불안해하는 질문들만 쏙쏙 뽑아서 제가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.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.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재환자를 치료한 주치의는 아무래도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좀 더 후하게 진단서를 써주는 경향이 있어요. 하지만 공단 자문의사는 정해진 법과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야만 하거든요. 그래서 주치의 소견보다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. 산재 보상이라는 건요, 아프다는 느낌 그 자체의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. 그 통증을 일으키는 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원인을 평가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근전도 검사를 했더니 신경 손상이 명확하게 나왔다? 바로 그게 등급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. 바로 5년입니다.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권리가 사라지는 시간, 소멸시효입니다. 치료가 끝난 날, 아까 말씀드린 치유일로부터 정확히 5년이에요. 이 5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여러분이 장애급여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. 그러니까 절대 미루지 마시고 치료 끝나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서 진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.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. 첫째, 모든 건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로 말해야 한다. 둘째, 의사 선생님한테 그냥 맡겨두지 말고 정확하게 측정해서 상세하게 기록해주세요라고 꼭 요구해야 한다. 그리고 셋째, 5년이라는 시간 제한,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다. 여러분은 이미 길고 힘든 치료와 재활이라는 싸움에서 이겨내셨습니다.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. 이제 남은 건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체계적으로 받아내는 일뿐입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.